플라톤의 향연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가상의 연회에서 벌어지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회는 그리스 문화에서 중요한 사교 행사였으며 술과 음식을 즐기며 철학적, 문학적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향연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 하나로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향연은 사랑을 인간 관계의 중심에 두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다시 한번 사랑의 본질에 대해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강의 출발합니다. 이 연회는 시인 아가톤의 집에서 열립니다. 아가톤은 전날 있었던 비극 경연에서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로스 즉 사랑의 신에 대한 찬양과 각자의 견해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각자 연설을 하기로 합니다. 연회에 참석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드로스 연설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는 사랑을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신으로 묘사하며 사랑이 사람들에게 영웅적 행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파우사니아스 두 번째 연설자로 사랑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천한 사랑과 정신적 결합을 추구하는 고귀한 사랑. 에릭시마코스 세 번째 연설자인 그는 의사로서 사랑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힘으로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 네 번째 연설자로 그의 반쪽 이론은 인간이 원래는 완전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반쪽을 찾아 헤매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 사랑을 설명합니다. 아가톤 연회의 주체자로서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양하며 사랑이 사람들에게 미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 여섯 번째 연설자로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의 단계적 발전과 이데아론을 설명합니다. 알키비아데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과 경외감을 고백합니다. 그의 연설은 다소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위 참석자들의 연설 중에서 주요 연설을 선별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라톤의 향연에서 첫 번째로 연설을 하는 파이드로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드로스는 에로스 사랑의 신을 강력한 신으로 묘사하며 사랑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설은 사랑의 힘과 용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파이드로스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에로스가 신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로스는 모든 신과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랑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웅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파이드로스는 사랑이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신화와 역사적인 예를 들어 사랑이 사람들을 어떻게 영웅적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전사의 이야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도전과 극복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신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에로스가 인간의 창조성과 예술 그리고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시인들에게 시를 쓰게 하며 영웅들에게는 전장에서 싸울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파이드로스의 연설은 플라톤의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도전하며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파이드로스의 연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신 에로스에 의해 주어지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용기와 영웅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은 예술, 창조성,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 된다. 사랑은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파이드로스의 연설은 사랑의 강력한 힘과 그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인간의 모든 행동과 가치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파이드로스의 이야기는 다음 연설자 파우사니아스의 이야기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제 파우사니아스의 연설로 넘어가서 사랑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파우사니아스의 연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사랑, 즉 고귀한 사랑과 천한 사랑을 구분합니다. 그의 연설은 사랑의 윤리적 측면과 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천한 사랑과 고귀한 사랑. 첫 번째로 천한 사랑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체적인 쾌락에 초점을 둔 천한 사랑은 주로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러움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랑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상대방의 육체적인 매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거나 다른 대상에게로 쉽게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외모나 성적인 매력에 끌려 형성된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며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은 고귀한 사랑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정신적, 영적인 사랑. 고귀한 사랑은 영혼과 정신의 결합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상대방의 정신적 가치와 미덕을 존중합니다. 지속성과 헌신 측면에서 고귀한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으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며 진정한 상호 존중과 헌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깊은 우정이나 로맨틱한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인간의 정신적 성숙을 이끕니다. 사랑의 윤리적 측면에서 파우사니아스는 두 가지 사랑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는 천한 사랑이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그친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반면 고귀한 사랑은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파우사니아스는 고귀한 사랑이 개인의 도덕적,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귀한 사랑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또한 사랑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합니다. 그는 고귀한 사랑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은 플라톤의 사랑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랑도 마찬가지로 천한 사랑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며 고귀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이데아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천한 사랑과 고귀한 사랑. 천한 사랑은 육체적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며 일시적이고 변덕스럽다. 고귀한 사랑은 정신적 결합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고귀한 사랑은 개인의 도덕적,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플라톤의 사랑 철학과 연결되어 고귀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진정한 사랑의 이데아에 다가갈 수 있다.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은 사랑의 본질과 그 윤리적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릭 시마코스의 연설로 넘어가서 사랑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의사로서의 배경을 바탕으로 사랑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바라봅니다. 그의 연설은 사랑의 생리학적, 의학적 측면과 그 조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랑의 의학적 관점에서 에릭 시마코스는 사랑이 단순히 인간의 감정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랑이 모든 생명체와 자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사랑이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건강이란 신체 내부의 조화로운 균형 상태라고 말하며 사랑은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이 신체의 각 부분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음식과 운동, 휴식 등을 통해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랑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또한 정신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사랑이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적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과 만족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사랑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랑이 우주의 모든 조화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자연 현상에서도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는 사랑이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생명의 탄생과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인간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사랑이 우주의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랑이 우주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그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랑이 모든 존재와 현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또한 사랑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은 개인의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사랑이 사람들에게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합니다. 사랑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과 협력을 배웁니다. 에릭 시마코스의 연설은 플라톤의 철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모든 존재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랑 역시 단순한 감정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릭 시마코스의 관점에서 사랑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모든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에릭 시마코스의 연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은 자연 전체와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다. 사랑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플라톤의 철학과 연결되어 사랑은 더 높은 차원의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에릭 시마코스의 연설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신체와 정신, 자연과 우주 전체에 걸쳐 중요한 조화와 균형의 원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로 넘어가서 그의 유명한 반쪽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연설 중 하나인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의 기원에 대한 신화적인 설명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사랑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의 반쪽 이론은 사랑의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이 원래는 네 팔, 네 다리,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구형의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남성, 여성,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 안드로진으로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하고 자만심이 넘쳤으며 신들에게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자만심을 처벌하기 위해 제우스는 인간을 반으로 쪼개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여 현재의 인간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항상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해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이란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키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게 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 영혼과 정신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반쪽을 만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반쪽 이론은 사랑의 상징적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이 원래는 완전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며 사랑을 통해 다시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완전한 상태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사랑을 통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완전한 상태를 추구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은 사랑의 본질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어 우리의 존재와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가르침으로 넘어가서 사랑과 이데아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 중 하나인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에게서 배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디오티마의 가르침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을 통한 진리와 아름다움의 추구를 설명합니다. 디오티마는 사랑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한 사람의 육체적 매력에 끌립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랑으로 육체적인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육체적 아름다움의 사랑 단계에서는 모든 육체적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한 한 사람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후 정신적 아름다움의 사랑의 단계로서의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사람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들의 정신적 덕목과 미덕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더 발전하면 우리는 지식과 학문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정신적 아름다움을 넘어 진정한 지혜와 이해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데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인 이데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구체적인 아름다움의 원형입니다. 디오티마의 가르침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그림자를 넘어서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데아는 모든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의 원형이며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이데아를 인식하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세계를 넘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디오티마의 가르침은 사랑의 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적 성숙과 진정한 아름다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정신적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육체적 쾌락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여러 단계로 발전하며 육체적 아름다움에서 시작해 이데아의 사랑으로 나아간다. 디오티마의 가르침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을 통한 진리와 아름다움의 추구를 설명한다. 사랑은 인간의 정신적 성숙과 진정한 아름다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로써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본질과 그 철학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향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초월하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도덕적, 윤리적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향연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플라톤의 향연을 통해 사랑과 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